안녕하세요. 네. 네,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를 발표할 윤성관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요, 네, 앞번에 처음에 김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세션 하나, 쉬운 세션 하나, 네, 앞에 어려운 세션 하나 했으니 이번에는 쉬어가는 세션, 네, 쉬어가는 세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5분짜리고요. 25분 정도 좀 쉬었다가 잠깐 풀고, 네, 이 다음에 또 어려운 세션이 있으니까요. 어려운 세션을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를 말씀드리면요. 제일 먼저 들어가기, 용어 정리, 패키지 매니저 준비, 그리고 간단한 프로그램 빌드, 의존성을 포함한 프로그램 빌드, 그리고 엑스코드 프로젝트. 저 엑스코드 프로젝트는요, 옵셔널이에요. 네, 아직까지 준비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플이 아직 이걸 실제 프로젝트에 사용할 정도까지는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쟤는 옵셔널입니다. 자, 제일 먼저 들어가기를 보면요. 지난해 9월이었나요? 스위프트가 이제 드디어 오픈소스가 됐다. 라고 헤어폴스1 아저씨가, 네,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리눅스에서도 스위프트 사용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코어 라이브러리는 멋있어졌어. 그리고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도 만들었어, 우리가 드디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아마도 올해 WWDC 세션에 뭔가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Now, the package manager was announced when Swift went open source. It's still very early, but active in development. There's over 1,000 packages, 1,000 repositories on GitHub that use the package manager. So what is this? It's a cross-platform package manager for building packages for Linux, for OS X. The idea is that we want to enable the community to build a software ecosystem for Swift. And we think this is really vital for bringing Swift to other contexts like Swift on the server. It's designed for very frictionless development. There's easy to get started, minimal configuration, easy to articulate your dependencies. It's just, the idea is just write your code and go. And we think the package manager is so fundamental to Swift and its long-term success is that we are committed to delivering fantastic integration of the package manager and Xcode as it matures. Let's talk about the core library. 네, 이게 끝이에요. 60초. 네, 1분. 네, 이번 WWDC 2016에 총 세션이 한 120개 정도 되니까 한 7,000분 된다고요? 7,000분 중에서 1분. 딱 1분간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끝이었습니다. 굉장히 얼리하고 지금 굉장히 초기 단계고 액티브하게 만들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어떡하지? 네, 전 사실 이제 WWDC에서 뭔가 나오는 거 보고 좀 그렇게 준비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 이슈는 선점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어떡하지? 일단 25분만 할게요. 네, 할 얘기가 없어요. 40분 동안. 자, 그래서 이번 세션의 목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2017 WWDC의 패키지 매니저 관련 세션을 만약에 할 거니까 한다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기본만 잡는 그런 세션으로 하고요. 왜냐면, 네, WWDC 2017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네. 네, WWDC는 끝난과 동시에 시작되는 거죠. 네, 하도 백그라운드 정보가 없어가지고요. 어디서부터 찾아봐야 되지? 라고 막 이제 알아보다가, 지금 이미 보면, 애플이 만든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는 없지만, 패키지 매니저는 있거든요. 많이, 여러 종류의 패키지 매니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신 이제 코코파디라든지, 아니면 뭐 홈브루라든지 카티지 같은 그런 이제 패키지 매니저들이 있어서, 그 중에, 저 홈브루라는 애를 보니까요. 홈브루라는 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만든 사람이 맥스 호웰이라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2015년 8월에 의미 있는 트윗을 하나 했어요. 네, 애플 본사 앞에서 버스데이 라면서 트윗을 했어요. 그래서 너 옮겼냐? 옮길 거냐? 네, 옮겼냐라고 하니까 이미 옮겼고 이제 일을 시작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홈브루 개발자가 애플로 들어간 거예요. 홈브루 개발자가 애플로 들어가서 애플에서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할 게 없으니까 이런 식의 오덕처럼 막, 예. 자, 그래서 용어 정리부터 시작을 하면, 일단 패키지라고 하면 소프트웨어와 응용 프로그램 저런 데이터의 배포판을 말하는 거고요. 메타데이터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패키지 매니저라고 하는 건 설치, 업데이트, 설정, 삭제 같은 걸 자동화해 주는 거고요. 소프트웨어의 의존성이나 버전 정보를 관리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앱스토어도 패키지 매니저라고 할 수 있죠. 네, 설치와 업데이트를 자동화해주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계신 맥포트라든지 홈브루라든지 코코팟이라든지 알카트라즈 앞 시간에 얘기 나왔었죠. 네, 엑스코드에서 플러그인 관리해주는 그런 것들도 전부 다 패키지 매니저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패키지 컨벤션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원활한 배포를 위해서 패키지 구조에 대한 규칙이 정의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건 꼭 마치 우리가 앱스토어에 앱 올릴 때 파일의 구성 요소 같은 것들이 잘 맞춰져 있는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엔드 유저는 패키지 매니저의 사용법만 알면 되죠. 우리가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뭔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술적인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네. 전 시간이 충분한데 왜 제가 랩을 하고 있죠? 네. 네. 우리 천천히 쉬어가는 클래스로 가야 돼요. 네. 저기에서 원활한 배포라는 건 의존성 문제 해결. 네. 사실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코코팟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코코팟이라든지 카티지 같은 그런 패키지 매니저들은 주로 좀 의존성 문제에 많이 치우쳐 있는 그런 성향을 보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패키지 매니저를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거는요. 스위프트 탭에 스위프트 디벨롭먼트 스냅샷을 설치하셔야 돼요. 저건 swift.org에 다운로드해 가보시면 스냅샷이 있고요. 저 스냅샷에 보시면 최신 버전도 있지만 올더 스냅샷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치하고 있는 건 2016년 5월 31일 버전이에요. 제가 아직까지 맥도 베타 버전으로 업데이트 안 했고, 그러니까 11을 쓰고 있거든요. 11 쓰고 있고, 엑스코드도 아직 7점대 버전을 쓰고 있어서, 네, 저한테 제일 맞는 게, 이것저것 환경 설정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5월 31일 버전이 제일 맞더라고요. 네, 이건 한번 설치를 이것저것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설치를 하고 나시면 저렇게 라이브러리 디벨로퍼 툴체인스 밑에 스위프트 빌드와 스위프트 패키지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툴체인에 가보시면 이게 보통 이제 레이티스트 툴체인이고요. 이게 설치한 스위프트 디벨롭먼트 툴체인입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안에 스위프트 빌드라든지 스위프트 패키지 같은 그전엔 없던 그런 익스큐터블들이 설치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엑스코드 버전에 따라서 이런 7.3 버전이면 익스포트의 툴체인은 스위프트라는 거, 그리고 엑스코드 7.2 버전이면 익스포트 패스는 해서 쭉 저렇게 긴 명령어 저거 하나 이제 터미널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빌드해 볼 건데요. 빌드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요거 먼저 하고, 빌드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매니페스트라는 건데요. 이건 원래는 화물선의 화물의 리스트, 화물과 선원들의 리스트를 올리는, 정리해 놓은 그런 문서를 매니페스트라고 하는데, 저 패키지 매니저에서는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파일을 매니페스트라고 합니다. 패키지.swift. 네. 여기에서 저기 스위프트가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패키지.swift입니다. 그래서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의 매니페스트 파일은 스위프트로 작성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스위프트 언어로 패키지 매니저의 매니페스트를 정의했기 때문에 스위프트 언어를 공부하면 패키지의 프로젝트 설정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별도의 파일 포맷을 익혀서 의존성 관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스위프트 클래스를 만들어서,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히 쓰시는 그런 스위프트의 여러 가지 문법 구조를 이용해서 패키지 매니저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 폴더 구조는 이렇게 돼요. 프로젝트 폴더가 있고, 밑에 패키지.swift가 있고, sources라는 폴더 밑에 소스 코드들이 들어가고, 빌드가 되고 나면 .build라는 숨겨져 있는 파일, 저건 숨겨져 있는 폴더죠. 맥에서 점으로 시작되는 폴더들은 전부 다 숨겨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숨겨진 빌드 폴더 밑에, 디버그 폴더 밑에 우리의, 그 빌드된 결과물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제가 그 헬로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저 헬로 폴더는 지금 현재 비어있는 폴더입니다. 저기에다가 헬로 폴더로 옮겨갈게요. 아, 네. 만약에 이 마이크가 무너지면 엄청 참사가 벌어지겠죠. 네. 이쪽으로 옮겨가서 여기에다가 일단 main.swift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main.swift라는 파일을 만들어줬고 이게 근데 미러링 되면 안 되는데 제가 왜냐면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 놨는데요. 네. 숨겨서 혼자 봐야 되는데 이거. 네. 어차피 까진 거 그죠? 네. 자, 이렇게 헬로월드라고 하는 한 줄의 스위프트 코드를 넣고 나서 우리가 이 스위프트 파일은 sources라고 하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아까 파일 폴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hello라고 하는 저 폴더에서 스위프트 빌드 좀 잘 안 보이시죠? 라고 하면 에러가 납니다. 저렇게. 네. 일부러 에러 낸 거 맞아요? 네. 스위프트 빌드를 했을 때, 저 안에 swift.package라고 하는, 아까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 매니페스트, 그 파일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파일이 없으면 빌드조차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제가 라고 저렇게 빈 스위프트 파일을 저렇게 매니페스트로 만들기만 해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빌드가 되고요. 네. 실행을 해보면 헬로 월드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아, 네. 자, 이제 다시, 이거 어떡하지? 뺄까? 네, 뭐, 함께 보시죠. 이건 나중에 공유해 드릴게요. 네, 그냥, 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스위프트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스위프트 파일 네임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구나라는 걸로 봐주세요. 네. 여기에다가, 엑스코드에서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이번에는, new 파일. 해서 스위프트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걔 이름을 소시스 안에다가 그리터 .swift 라고 만들고요. 저기에다가는 저런 say hello 라고 하는 펑션 하나를 넣겠습니다. 문자열 하나를 받아서 hello 뒤에 그 문자열을 넣어서 출력해주는 그런 조금 더 발전된 프로그램이고요. 우리 main.swift의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main.swift는 이렇게 저장하고 새로 한번 빌드 해보도록 하죠. 네, 에러가 났어요. 그죠? 일부러 만든 거 맞아요? 네. 이 에러가 뭐냐면 스위프트 3.0으로 올라오면서 저렇게 첫 번째 매개 변수 이름을 삭제하면 안 되죠. 생략하면 안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빌드할 때 어디에서 에러가 났는지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쟤를 수정하는 거죠. 호출할 때 main.swift에서 네, 그렇죠. 만약에 매개 변수 개수가 2개가 아니면 사용법을 알려주는 경고를 보여주고 매개 변수가 2개 들어오면 첫 번째 거 가지고 와서 이렇게 name은 name 네, 이렇게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새로 빌드하면 네 정상적으로 나왔고 이번에는 우리가 hello한테 네 새로운 우리의 친구 누가에게 헬로우 누가라고 하면 네 헬로우 누가라고 스위프트가 인사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젠 그렇죠. 스위프트 누가하고도 친해져야 돼요. 자 이게 지금 간단한 빌드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방금 한 예제는 swift.org에 가보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getting started라고 하는 문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는 의존성을 포함한 프로그램 빌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의존성을 가지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swift 있어야 되고 소시스 안에 소스 코드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패키지스라고 하는 폴더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저 안에 모든 내가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패키지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볼 예제는 이것도 swift.org에 있는 내용인데요. 네. 먼저 딜러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저 프로젝트는 그 카드를 섞어서 제공해주는 그런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이고요. 저 딜러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저 패키지는 덱 오브 플레잉 카드 지금 현재 플레이하고 있는 카드들의 덱을 추상화한 그런 프로젝트의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덱 오브 플레잉 카드는 저렇게 플레잉 카드라는 것과 피셔 야츠라고 하는 저건 섞는 알고리즘이더라고요. 네, 저 두 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의존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딜러라고 하는 프로젝트에다가 스위프트 빌드 명령을 넣으면 제가 전부 자기가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걸 찾아 들어가서 전부 다 다운로드 받아서 빌드해 준다. 네, 뭐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패키지 매니저들이 하는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건 예제를 보시면 네 여기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제일 아래쪽에 있던 딜러라고 하는 프로젝트고요. 이거 패키지.swift 파일을 보면 이렇게 https의 github.com의 애플 밑에 example 패키지 deck of playing card .git 네, 저렇게 git 리퍼지터리에 대해서 패키지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쟤는 deck of playing card라고 하는 곳에 찾아가서 그쵸? 인터넷이 지금 정상적으로 연결이 될까요? 네. 네, 이렇게 deck of playing card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에 찾아가서 여기에 또 패키지.swift가 있겠죠. 저 패키지.swift를 보고 저 덱 오브 플레잉 카드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또 찾아서 다운로드하고 또 찾아서 다운로드하고 이런 식으로 의존성을 해결해 줍니다. 이걸 한번 실행해 보면요. 실행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자, 이 폴더로 옮겨가서 실행되는 장면 어차피 우리가 예상하는 거지만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네, 스위프트 빌드라는 걸 해주면 덱 오브 플레잉 카드에 가서 클로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렇게 패키지스라고 하는 폴더가 생겼고요. 저 안에 먼저 덱 오브 플레잉 카드가 생기고 그 뒤에 두 개 이 피셔 야츠라든지 아니면 카드라고 하는 두 개의 프로젝트가 더 생기겠죠. 네. 자, 이건 어느 정도 실행 시간이 걸리니까요. 네. 저렇게 다운로드 받도록 내버려 두고 일단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라고 하는 클래스. 우리 아까 패키지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에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렛의 패키지는 패키지에 name이라는 변수와 dependenties라는 변수를 가지고
저 패키지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 오브젝트를 선언하는 거지 않습니까? 스위프트 코드잖아요. 그죠? 스위프트 코드예요. 그래서 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네, 저 패키지 클래스는 내부의 디펜던시 클래스라는 걸 정의하고 있고요. 왜 내부에 가지고 있냐라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타겟이라는 클래스가 또 있는데 그 타겟이라는 클래스에서 똑같은 타입인 그 이름이 똑같은 저 디펜던시라는 이름의 이넘 타입을 정의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네임스페이스 분리를 위해서 저렇게 한 것 같고요. 그래서 let으로 name의 스트링 옵셔널이고 그리고 패키지 컨피규레이션 그리고 프로바이더스 있고 타겟 있고 디펜던시 있고 익스클루드는 이번 빌드에서 포함하지 않을 폴더들 뭐 이런 것들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패키지 프로바이더에는 저 이너머레이션으로 브루, 아까 이게 홈브루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 브루랑 APT, 어드밴스드 패키지 툴인가요? 뭐 하는 그 리눅스 쪽, 이제 패키지 시스템 프로바이더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펜던시 클래스에는 지금 현재 내가 의존하고 있는 패키지의 버전이라든지 뭐 URL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고 패키지라는 함수를 통해서 디펜던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펜던시 클래스 안에서 디펜던시를 또 생성해서 리턴하는 이런 구조죠.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 클래스는 내부의 디펜던시 이너머레이션을 정의하고 있고 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어레이로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죠. 다. 샘플로 되어 있는 매니페스트를 몇 가지를 보면요. 임포트의 패키지 디스크립션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도 let의 패키지는 뭐 name은 부고 타겟은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코어프라고 하는 건 컨디셔널하게 그렇죠. 플랫폼이 리눅스인 경우에만 저렇게 디펜던시를 가진다라고 뭐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복잡한 매니페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포문을 써요. 맞죠? 스위프트에 있는 포문을 써서 패키지 타겟들 중에서 타겟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와서 그 소스들 중에서 끝에 파일 네임이 unchecked점.swift로 끝나는 파일들은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빌드에 대한 설정을 스위프트 구문을 그대로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코드가 정상적으로 빌드가 되었으면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이제 빌드 되었고 여기에서 딜러를 한번 실행해 보면 저렇게 섞어진 카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방금 보신 여러 가지 클래스들 전부 다 오픈소스로 되어 있죠. 스위프트는 지금 오픈소스고 그래서 패키지 매니저와 관련된 소스 코드들도 전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고 자료에 넣어놨나요? 이쪽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 자,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은, GitHub에서 애플에 들어가 보면, 스위프트 언어의 컴파일러와 클랭, 뭐 LLDB, 그런 거 다 있고요. 요 아래쪽에 보시면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가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저 프로젝트 내부에는 소시스 안에 보면 이렇게 패키지라든지 잘못 눌렀어요. 이렇게 패키지 그래서 패키지 클래스는 파이널로 되어 있으면 쟤는 이제 서브 클래스 못하는 거죠. 서브 클래스 못하도록 저렇게 파이널 클래스로 선언되어 있고 여러 가지 함수들 어떻게 동작하는지 내부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능이 이런 기능이 필요하니 이런 기능들 구현해 줄 수 있으면 구현해서 컨트리뷰션 해달라라고 하는 것도 함께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키지 타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니페스트 파서 같은 것들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 있죠. 자, 이제 그럼 엑스코드 프로젝트를 만들 때 우리가 실제로 엑스코드 프로젝트를 가지고 뭐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그 프레임워크를 다른 엑스코드 프로젝트에다가 포함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 요거 한번, 이게 마지막 데모예요. 레스위프트에서 데모에서 마이그레이트 패키지라고 하는 제가 패키지를 만들려고 해요. 이런 이름의 패키지를. 그래서 빈 폴더만 하나 있는 상태고요. 저 폴더로 옮겨가서 여기에서 스위프트 패키지 init을 해주면 기본적인 구조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패키지.swift가 만들어지고 소스와 테스트들이 나옵니다. 아직 엑스코드 프로젝트는 없죠. 그래서 엑스코드 프로젝트는 스위프트의 패키지 제너레이트를 해주시면 엑스코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요. 여기 보시면 엑스코드 프로젝트 만들어졌죠. 엑스코드 프로젝트 열어보면 엑스코드에서 저렇게 정상적으로 프레임워크 타겟을 가지고 소스도 정상적인 폴더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 뭔가를 시작해 보실 거면 저렇게 빈 폴더 만들고 스위프트 패키지 init 하고 나서 스위프트 패키지 제너레이트 엑스코드 프로젝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미 많은 소스 코드 프로젝트들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를 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제일 이제 마지막 시간 앞에 할 카트리나, IBM의 카트리나도 스위프티 제이슨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의 의존성을 관리하고 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제가 원래 이게 정상적으로 나오면 제가 지금 UI 쪽으로 라이브러리를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로 배포를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임포트 UI 킷에서 막혀요. 아직은 안 돼요. 이 부분은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에는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가 좀 더 개선되면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GitHub에는 애플의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가 있고 요 링크를 보시면 제가 뭔가 처음 공부할 때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 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번역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오버뷰에 보시면 swift.org에 있는 기초 내용 여기에 번역되어 있고요. 그리고 참고 자료는 애플이 제공하는 소스 코드와 비슷한 수준의 코드가 스위프트 하이 퍼포먼스라는 책을 쓴 저자의 블로그에 가보면 있고요. 그리고 스위프트 패키지 리스트라고 해서 지금 현재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로 의존성을 관리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 자료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 이 심볼, 일단 한 번이라도 봐두시고요. 이 코더사이, iOS 앱 개발과 관련된 그런 교육을 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 생각보다 좀 많은 시간 걸렸지만 이걸로 이 다음 내년 WWDC 2017에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가 나오게 되면 그때 이걸 기반으로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쉽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링고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뮤트 했어요.